수도권 투데이 유석현입니다. 서울 송파구 석청동 왕복 6차선 도로에 대형 싱크홀이 발생했습니다. 최근 들어서만 벌써 5번째입니다. 원인이 밝혀지지 않으면서 지역 주민들은 불안하기만 한데요. 잠시 뒤에 이 소식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수도권 알뜰 정보 시간 마련됩니다. 오늘은 아이들이 여름방학에 가볼 만한 캠프 활동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2부에는 만나고 싶었습니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해양 쓰레기로 인한 환경오염의 심각성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마련할 텐데요. 해양환경관리공단 김현정 본부장 만나봅니다. 오늘 방송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내용 샵 0945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 있습니다. 8월 7일 목요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간 진행은 유석현 앵커입니다. 색깔 모아 태산 알뜰살뜰 유용한 정보가 가득 수도권 알뜰 정보. 네, 수도권 알뜰 정보 시간입니다. 여름방학을 맞아서 아이들을 위한 체험활동 캠프가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보낼 경우에는 비용과 시간만 낭비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오늘 학부모님들의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가볼 만한 여름 캠프 소개해드리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산림구단 알뜰주부 심재영 씨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심재영 씨? 예, 전화가 끊겼네요. 잠시 뒤에 다시 한번 전화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여름방학을 맞아서 아이들을 위한 체험 활동 캠프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많은 학부모님들이 걱정을 하고 계시는데요. 자연을 체험할 수 있는 힐링 캠프. 심재영 씨? 네네. 네, 전화가 잠깐 끊겼었는데요. 네네, 죄송해요. 먼저 자연을 체험할 수 있는 힐링 캠프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오늘은 제가 캠프에 대해서 소개해드릴 건데요. 네. 첫 번째로 힐링 캠프를 소개해드린다면, 제주도 자전거 체험 여행이 있습니다. 여행만큼 효과적이고 유익한 힐링 체험이 또 있을까요? 아이들에게도 예외가 아닌데요. 제주도 자전거 체험 여행은 바닷바람을 가르며 해안선의 아름다운 풍광을 만끽할 수 있는 체험 캠프입니다. 아이들은 제주섬을 한 바퀴 순환하는 220km의 해안 일주 도로를 따라서 자전거로 이동하게 되는데요. 자전거 체험 여행 캠프는 아이들이 직접 자연을 느끼고 더불어 레저 스포츠 활동을 통해서 건전한 사고와 건강한 체력을 키울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네. 학부모도 함께 참여할 수 있지만 자녀들의 활동에 전혀 관여할 수 없고요. 또 이제 별도 숙박 등의 조건이 따른다고 합니다. 초등학교 4학년 이상이면 누구나 참가가 가능하고요. 한국 청소년 화랑단에 문의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는 산청 간디 중학교 여름 계절학교인데요. 다양한 체험을 통해서 아이들의 감성을 채워주는 것으로 유명한 간디학교의 여름 캠프로 계절학교와 독서캠프, 축구캠프 등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대안학교로 명성이 높은 산청 간디학교는 지리산 자락에 자리하고 있는데 캠프는 지리산 둘레길은 물론이고 산과 들을 직접 걸으며 자연과 친해지는 프로그램, 또 한바탕 웃고 떠들며 엔도르핀 힐링을 통해 긍정적인 에너지를 끌어내는 웃음 요가, 과학 실험, 요리, 목공 등 다양한 지식 놀이를 경험할 수 있는 모든 활동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또 이제 지리산의 맑은 하늘에 펼쳐진 별을 보며 천문 지식을 배우는 별자리 여행, 직접 채소를 키우는 생태놀이 등도 아이들에게는 특별한 경험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예. 초등 4학년 이상이면 신청이 가능하고요. 산청 간디중학교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예. 마음 수련회라는 곳도 있다면서요? 현직 교사와 교육 전문가들이 청소년의 마음 수련을 도와주는 캠프인데요. 네. 요즘 아이들 중에 유독 자기 신뢰도가 떨어지거나 자립심이 낮은 아이,
이유 없이 불안감을 호소하는 아이들이 많은데 이런 청소년들에게 바람직한 가치관을 정립해주고 우주처럼 넓은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마음 프로젝트가 바로 마음 수련회인데요. 네. 요즘 교육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자존감 회복에 큰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으로 건강하고 이상적인 교육을 꿈꾸는 부모들에게 인기가 높다고 합니다. 초등 3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가능하고요. 마음 수련회 청소년부로 문의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네. 역사와 전통을 체험할 수 있는 캠프도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그 역사라는 게 아이들에게 우리나라 역사처럼 굉장히 어렵게 인식이 되고 있는데요. 네. 이런 거를 좀 바로 곁에서 느껴볼 수 있는 캠프가 있어서 좀 좋은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궁궐 문화교실인데요.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궁궐 속 조선의 역사와 문화를 배우는 역사 탐방 프로그램입니다. 궁궐의 구조와 의미, 조선의 왕과 왕비의 일상생활과 궁궐에서 일어났던 역사 이야기를 즐겁고 재미있게 체계적으로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는데요. 네. 스토리텔링식 역사 교육은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데 그만일 것입니다.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덕수궁에서 우리의 역사와 문화, 궁궐의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다고 합니다. 초등학교 3학년 이상이면 참가가 가능하고요. 한국역사문화학교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예. 두 번째는 고구려 유적지 탐방 캠프인데요. 저희가 또 고구려는 많이 접해보지를 못하니까 이런 캠프를 통해서 한번 직접 보는 것도 아이들에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조상의 숨결이 고스란히 스며있는 옛 고구려 지역을 찾아서 고구려 유적을 찾아보고 백두산 천지를 보기 위한 등반 코스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중국의 거대한 문화유산을 견학할 수 있는 기회와 소중한 우리 역사관을 마음에 새길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이 마련되어 있고요. 대자연의 웅장함, 깊은 역사가 깃든 명수, 각 소수민족들의 아기자기한 생활 모습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초등 4학년 이상이면 참가가 가능하고 한국청소년 화랑단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네. 신라 시대를 직접 느껴볼 수 있는 역사 체험 프로그램도 있다고요? 경주 신라 역사 캠프인데요. 신라 역사 문화 캠프는 천년 고도 경주를 탐방하는 특별한 역사 체험 프로그램입니다. 네.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석굴암과 불국사, 살아있는 박물관인 경주 시내의 분황사와 항룡사지, 안압지, 반월성, 바닷속의 대항암 등을 여기를 둘러보다 보면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선조를 만나보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키게 되는데요. 신라의 취재 기자가 되어서 당시 신라 고구려 백제의 생활상을 신문으로 만들어보는 시간도 마련되어 있다고 합니다.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참가가 가능하고요. 한국역사문화학교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네, 요즘에 창의력을 키우는 캠프도 인기가 높다고 하던데 좀 소개를 해주시죠. 첫 번째로는 매경 창의력 영재 캠프인데요. 국내 최초로 개그를 접목한 창의력 증진 캠프로 KBS의 개그 콘서트에 인기 개그맨들이 대거 참여해서 더욱 인기를 끄고 있는 캠프라고 합니다. 개그를 통해서 아이들의 창의력을 쉽고 재미있게 증진시킬 수 있는 데다 유명 연예인과 재미있는 추억을 쌓을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캠프와 차별화되는데요. 네. 이 외에도 조별, 도미노 쌓기 등을 통해서 협동심과 인성, 집중력을 키우는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고요. 나만의 로봇 만들기, 로봇 경기 함께하기 등 과학 창의력 프로그램도 있다고 합니다. 이게 조별로 개그 상황극을 발표하는 시간에는 학부모님도 함께 참여할 수 있어서 유익한 시간이라고 하네요.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참가가 가능하고요. 매경닷컴 교육센터에 문의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네. 또 이제 우리 우주 비행사 캠프인데요. 국내에서 유일의 우주 비행사 캠프고요. 우주 비행사가 실제 사용한 우주복과 우주 음식, 비상 구조복과 서바이벌 장비 등 우주 장비 등을 활용하여 참가자들이 직접 경험할 수 있는데요. 이제 따라서 실제 우주 개발의 현장에 참여한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킨다고 합니다. 모델 로켓 제작 발사, 진공 과학 실험, 천체 망원경을 이용한 천체 관측 등 20여 가지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건 좀 저학년부터 가능한데요. 초등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참가가 가능하고요. 스페이스 스쿨에 문의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네. 요즘에 아이들의 리더십을 길러주는 캠프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누구나 학부모들은 우리 아이가 좀 리더십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으신데요. 네. 데일 카네기 청소년 리더십 캠프는 100여 년 후의 전통의 인성, 커뮤니케이션, 동기부여, 자기개발 프로그램인 데일 카네기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자기주도적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는 캠프입니다. 비전 트리를 만들고 생각의 힘을 키우는 방법도 배우고 데일 카네기 수료증은 국내뿐 아니라 세계 어디서나 인증받을 수 있는 글로벌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초등 3학년부터 중고생까지 참가가 가능하고요. YBM 리더십 아카데미에 문의하시면 된다고 하네요. 네, 그렇군요. 지금까지 산림구단 알뜰주부 심재영 씨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외국인을 만나면 말문이 막히신다고요? 수도권 투데이가 여러분을 친절한 한국인으로 만들어드립니다. 캘리와 함께하는 친절한 Korean. 안녕하세요. 캘리 캠입니다. I'm low on gas. I'm low on gas. 오늘의 표현입니다. I'm low on gas is today's expression. I'm low on 뭐뭐뭐 하면 뭐뭐뭐 거의 떨어졌다. 뭐뭐뭐가 다 떨어져 간다. 부족하다, 얼마 안 남다 뜻인데요. 위급한 상황 알려줍니다. I'm low on gas은 기름 거의 다 떨어졌어요. I'm low on cash. I'm low on cash. 나는 현금 거의 없어. We're low on money. Uh-oh. 우리는 돈이 다 떨어져가. The system is low on memory. 시스템의 메모리가 부족합니다. 주유소에 기름이나 가스 모두 gas로 통칭합니다. 휘발유 gas은 gasoline, gasoline의 줄임말입니다. Well, I hope you're never low on gas or money or energy. Until next time, bye-bye. 수도권 투데이. 네, 투데이 이슈 점검 시간입니다. 서울 송파구 석청동 왕복 6차선 도로에 대형 싱크홀이 발생했는데요. 그 원인을 놓고 의견이 풍부한 상황입니다. 특히 최근 2달 사이에 그 지역 일대에서 싱크홀이 5개나 발견이 되면서 불안하다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오늘은 싱크홀 문제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시민자문단으로 참여하고 있는 관동대학교 토목공학과 박창근 교수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박창근입니다. 네, 이번에 발생된 그 석촌동 싱크홀 네. 크기가 굉장히 컸다는데 직접 혹시 가서 보셨나요? 네, 어제 제가 현장에 갔었는데, 예. 이미 그 임시복구가 다 된 상태였었습니다. 예. 그 왕복 6차선 도로라면은 어떻게 보면 큰 사고가 날 수도 있었을 뻔했는데 인명피해는 아직은 없는 상황이죠. 네, 인명피해는 없는 거로 되는데, 제가 그 현장 어제 대책회의를 할 때 저도 참석을 했는데, 예. 재난이 지금 발생한 거잖아요. 예. 이 재난을 발생했을 때 행위는 어쩔 수 없지만은 예. 그 뒤에 대응 체계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을 보자면은 서울시하고 삼성하고 예. 이 사건을 지금 은폐하려는 그런 어떤 기도들이 곳곳에서 지금 감지가 되고 있거든요. 예. 왜 그런가요? 그래서 일단은 이 사고가 났을 때 원인 파악도 하기 전에 예. 대매우기를 해버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고 원인을 파악 못하게 된 거죠. 예. 문제는 그 싱크홀이 발생했을 때 그 싱크홀이 발생하면 이게 도로가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은 그것을 관리를 하고 거기서 통제해야 될 어떤 제1차적인 기관이 서울시인데 예. 삼성에게 그것을 맡겼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 현장 접근을 서울시 다른 공무원뿐만 아니라 전문가들조차도 현장에 들어가지 못하게끔 삼성 관계자들이 서울시 공무원들의 어떤 묵인하에 예. 통제를 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재난을 지금 고의적으로 지금 은폐하려는 그런 어떤 시도로밖에 판단이 안 된다는 겁니다. 예. 지금 그리고 지금 서울시 공무원 같은 것이 대책회의를 하는데, 예.
공무원들은 뭐 전혀 문제가 없다. 예. 이런 어떤 오히려 삼성의 오히려 파견 공무원이지 않느냐 싶을 네. 정도로 예. 그런 식의 어떤 발언을 서슴지 않고 하는 걸 보니까 이게는 지금 원점에서부터 예. 이 사고 원인을 재검토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일부에서는 그 위험성 때문에 다시 메울 수밖에 없었다. 뭐 이런 의견도 있던데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왜 일찍 했느냐. 예. 여행관에서 여의도 같은 경우에는 한 이틀 동안 현장 보존을 했거든요. 예. 그러면서 관계 전문가들 불러가지고 현장에 다 들어가고 대책회의하고 원인 예. 규명하고 했는데 예. 이거는 발생하자마자 바로 그냥 현장 차단하고 예.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게 앞으로 예. 발치돼야 될 어떤 문제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제가 그 대책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예. 참 여러 군데서 이게 정황들을 발견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시민들이 지금 여기에 대해서 많이 불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서울시가 말 그대로 명명백백하게 예. 이 문제를 밝혀야 되는데 지금 예. 아무 문제가 없고 다시 해서 이런 어떤 대형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을 은폐하고 그리고 원인 불명 서로 네. 지금 몰고 가고 있는 그런 인상을 지금 제가 많이 받았습니다. 예.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그 지하철 9호선 공사 여파로 집안이 침하됐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나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네, 어떻게 지금 보십니까? 이제 크게 네 가지로 볼 수 있는데 네. 숙천 제이롯데 월드 공사장, 예. 그다음에 여기 석촌호수, 그다음에 9호선 예. 공사장, 그 예. 강정에서 하고 있죠. 예. 그다음에 그게 하수관로가 하나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크게 이 네 가지 원인이 있는데 예. 가장 중요한 게 지금 그쪽 쪽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 현장의 제일 의심의 눈초로 봐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런 것들이 지금 제대로 되고 있지 않고 예. 글쎄 어떻게 서울시가 또 치료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이런 식으로 가면은 그러니까 뭐 사고는 발생했는데 원인 모르고 예. 뭐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지 않겠습니까? 예. 그 지하철 공사 경우에 땅을 파괴되는 작업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집안 침하가 어떻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건가요? 아니면은 작업을 잘못해서 일어날 수도 있습니까? 제가 지금 여러 군데 제보를 받고 한 것을 종합해보면은 예. 그 삼성이 지하철 공사를 하면서 제대로 품질 관리를 못했다는 게 그 제 판단입니다. 예. 왜 그런가 하니까 당시 지하철 공사가 한 40일 동안 기존 무슨 고장으로 공사가 중지되어 있었었고 예. 그 과정에서 상당히 저는 문제점이 발생했다고 보는데 특히나 이제 우리가 실드 공법으로 터널을 구축을 하는데 예. 벽면의 그라우팅 그러니까 벽면을 안정화시키고 구축을 해야 되거든요. 다시 해서 연역기관이기 때문에 모래 자갈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되지 않아가지고 무너진 걸로 저는 거기다가 또 석촌호수에 있는 지하수가 유출됨으로 인해서 집안이 약해지거든요. 그러니까 흙이 물을 머금으면 약해지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발생을 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만약에 이번 그 싱크홀의 원인이 지하철 9호선 공사 때문이라고 밝혀질 경우에 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공사를 중단해야 되겠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보강 조치를 하고 그 공사는 계속 해야 되겠죠. 근데 예. 보강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 예. 라는 것은 이제 정확한 원인 파악을 해야만이 대책이 나올 거라고 보는데 예. 그러니까 지금과 같이 원인 파악을 잘못하게 되면은 대책 또한 잘못되게 되거든요. 예. 그리고 이런 어떤 재난이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가 예. 라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왜 현장을 예? 아무 그러니까 서울시 입장으로 본다면은 관계도 없는 예. 그러니까 지하철 공사장이랑 아무 관계도 없다는 게 서울시의 지금 담당 공무원의 입장이거든요. 예. 그런 것들은 왜 삼성이 예. 거기서 현장 통제를 하고 서울시 다른 공무원이 조사를 나오고 전문가들이 조사를 갔는데도 불구하고 통제를 했냐 이거죠. 예, 예. 그리고 덤프트럭을 몇 대 동원해가지고 퍼부었는데 예. 그 이유가 제2차 피해라고 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상수도 관로가 예. 한 2,000mm 관이 지나가는데 그것 때문에 제2차 피해 때문에 났다고 했는데 제가 어제 우리 확인해본 결과 그것은 사용하지 않는 폐관이더라고요. 예. 왜 그러면 도대체 현장 조치가 진짜 제대로 됐는지 한번 예. 서울시에서는 묻고 싶은 심정입니다. 예. 지금 뭐 시간이 거의 다 됐습니다만은 싱크홀이 이곳저곳에서 발생하면서 많은 네.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짤막하게 좀 얘기를 네, 해주시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파악이 돼야만이 대책이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서울시가 싱크홀이 많이 발생하는데 이런 문제 때문에 발생했고 네. 그리고 이런 대책을 하겠다라고 투명한 어떤 행정을 펼쳐줘야만이 예. 시민들이 서울시를 믿을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있는 현상을 그대로 시민들한테 알리고 예. 그리고 시민들이 어떤 합의하여서 어떤 대책을 마련하는 게 저는 우리 사회가 한 걸음 더 안전한 사회로 가는데 디딤돌이 된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관동대학교 박창근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뜨거운 여름을 맞이하는 쉐보레 쿨한 자세. 쉐보레 썸머 페스티벌 8월 출고하는 구매 고객에게 최대 100만원 특별 할인. 트랙스 올란도 캡티바 구매 시 캠핑용 차량 그늘막 증정. 스파크 올란도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전시장 방문 및 홈페이지 참조 8월 31일까지. Chevrolet, find new roads. 네, 수도권 투데이 1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상담 전문가인 이호선 박사입니다. 우리가 거울 앞에 서서 고개를 들어 보면 거기 자기가 있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니까 아주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공통적인 이야기들 또 그 결과들이 이렇게 추출이 되더라고요.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해본 현대인들이 거의 없어요. 이 자기적 지신 속에서 생존을 발견할 수 있는 제일 첫 번째 방식은 뭐냐? 거울 앞에 서는 겁니다. 내 속에서 답을 찾는 것, 그리고 나를 위로하는 것, 이런 자기의 감대가 잘 해낼 수 있다는 신념을 갖게 된다면 그 순간 더불어 사는 세상, 21세기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세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좋은 정보 다 모여있는 YTN FM 라디오. 오늘 함께하는 이 하루가 좋은 유익한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YTN 수도권 투데이. 네, 수도권 투데이 2부 시작합니다. 2부에는 만나고 싶었습니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쓰레기에 반짝이는 아이디어를 더해서 새로운 예술 작품으로 탄생시키는 업사이클링이 각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여수에서는 업사이클링을 주제로 한 페스티벌이 준비되고 있는데요. 여수 엑스포 업사이클링 축제를 준비하고 있는 해양환경관리공단 김현종 본부장 잠시 뒤에 만나보겠습니다. 방송 중에 궁금하신 내용 샵 0945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 있고요.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ES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수도권 투데이 2부 뉴스 브리핑으로 시작합니다. 이윤지 아나운서 전해주세요. 네, 수도권 뉴스 브리핑입니다. 오늘 10월부터 시행되는 새 주거급여와 관련해 수급자가 자격요건이나 적정 주거급여액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에 불응하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거급여법 시행령을 제정해 오는 10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 강남구청이 발주한 방범용 CCTV 설치, 설계 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로 적발된 대형 유비텍과 동아전자산업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6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강남구청이 지난 2009년 CCTV 설치 설계 용역 입찰을 발주하자 대형 유비텍과 동아전자산업의 임원이 따로 만나 낙찰받을 회사와 딜러리를 설 회사를 합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새벽 0시 20분쯤 서울 오금동 도로에 주차된 1톤짜리 화물 차량에서 차량 운전자인 50대 남성이 지른 것으로 추정되는 불이 났습니다. 불은 차량 화물칸 일부를 태워서 소방서 추산 10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냈습니다. 지금까지 수도권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만나고 싶었습니다. 시간입니다. 바닷가에 버려진 쓰레기 완전히 분해가 되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 우유값은 석 달, 알루미늄 깡통은 200년, 플라스틱 병은 450년, 또 낚싯줄은 600년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매년 우리나라 연안에 버려지는 해양 쓰레기가 17만 6천여 톤에 이른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해양 쓰레기로 인한 환경오염의 심각성 그리고 그 쓰레기를 재활용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해양환경관리공단 김현정 본부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네, 안녕하세요. 네, 여수에서 그 업사이클링 페스티벌이 열린다고 하던데 이게 어떤 축제인가요? 해양 쓰레기하고도 관계가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먼저 그 업사이클링 페스티벌을 개최하게 된 목적은 이제 우리가 당면한 그 해양 쓰레기 문제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고요. 예. 이를 활용한 그 창조적 리사이클링으로 해양 환경 보호의 해법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 쓰레기에는 생명을, 또 바다에는 건강을 이라는 슬로건 아래 이번 토요일인 8월 9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해서 예. 여수 엑스포 해양공원 일원에서 8월 17일까지 9일간 열리게 됩니다. 예. 업사이클링이라는 말이 조금은 생소한데 이게 어떤 뜻인가요? 단어적으로는 이제 업그레이드와 그리고 이제 리사이클링을 이제 결합한 합성어가 되겠습니다. 예. 업사이클링이란 인간이 이제 소비 활동을 하면서 발생한 쓰레기와 예. 폐기물을 단순히 재활용하는 차원을 넘어서 인간의 수고로움과 아이디어를 더해서 새로운 제품이나 또는 예술 작품 등 보다 차원 높고 가치 있는 물건으로 이렇게 재탄생시키는 것을 그 의미를 합니다. 예. 이는 그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버려지는 자원을 최소화함으로써 경제적인 측면과 또 환경적인 측면 모두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최근 지속 가능한 착한 소비라는 이 개념과 더불어서 세계적으로 업사이클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또 관련 산업이 발전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업사이클링이라는 단어가 우리 한국에서만 만들어낸 조언은 아닌 모양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세계적으로. 이번에 쓰여지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여수 그 엑스포 업사이클링 페스티벌 이번에 개최하게 된 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우리나라 연안에서 발생하는 그 해양 쓰레기는 연간 약 17만 톤이나 됩니다. 예. 이 중에서 육상에서 발생하는 쓰레기가 12만 톤, 바다에서 발생하는 쓰레기가 한 5만 톤 정도가 됩니다. 예. 세계적으로는 연간 한 550만 톤에 이르는 쓰레기가 바다로 버려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이 엄청난 양의 쓰레기는 해양 환경을 오염시켜서 많은 어류와 해양 생물들이 생명을 잃기도 하고 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염된 수산물들은 결국 우리 인간에게 돌아와서 예.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해양 사고의 10분의 1 정도는 해양 쓰레기로 인해서 발생하게 됩니다. 예. 바다에 버려진 밧줄 그리고 어망이 이제 선박의 추진기에 감기거나 또 이제 비닐봉지가 냉각수 파이프에 빨려 들어가면서 엔진의 고장이 발생하고 또 사고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예. 안타깝게도 이러한 해양 환경의 문제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잘 모르고 계시는 게 사실 현실입니다. 그래서 업사이클링 페스티벌을 통해서 국민 여러분들께 해양 환경을 깨끗하게 보존하고 또 현명하게 이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좀 더 알리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예.
또 시민 한 분 한 분이 약간의 아이디어와 수고로움만 더해서 해양 쓰레기를 창조적으로 재활용해 주신다면 아마 매년 발생하는 해양 쓰레기를 줄일 수도 있고 또 깨끗하고 안전한 바다가 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이번 행사를 기획하게 됐습니다. 네. 해양 쓰레기 하면은 뭐 바다에 버려지는 쓰레기는 다 말할 텐데 그 어떤 게 가장 그 큰 비중을 차지하는지도 좀 궁금하고 어느 정도로 심각한지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해양 쓰레기에 먼저 이제 그 의미는 조금 이게 많이 있는데요. 네. 구체적으로 그 자체를 이제 말씀드리기는 쉽지가 않지만 해양수산부의 그 1차 해양 쓰레기 관리 기본 계획에서 해양 쓰레기는 이제 고의 또는 부주의로 해안에 방치가 되거나 해양으로 또 유입 배출돼서 해양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이제 고형물, 딱딱한 물체죠. 그래서 재질과 종류, 기존 용도를 불문한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부가 발표한 그 2차 해양 쓰레기 관리 기본 계획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국제 수준보다 이제 높은 해양 쓰레기 오염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해변 해양 쓰레기 퇴적률은 유럽의 약 1.3배에 달하고요. 특히 이제 심각한 게 그 미세 플라스틱 그 오염인데 이 오염도 또한 상당히 우려할 수준으로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낙동강 하구 그리고 거제도 연안에 대한 미세 플라스틱 오염 조사 결과 해변가 쓰레기, 부유 쓰레기, 그 다음에 퇴적물 모두에서 상당히 높은 수준의 오염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낙동강 해양 쓰레기 때문에 이제 7, 8월 거제도에서만 발생하는 관광 피해가 약 370억 원이라는 그 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했죠. 예. 그 문제는 이런 해양 쓰레기가 단순히 그 해양 환경만 파괴하는 게 아니고 우리 그 삶에도 좀 나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해양 쓰레기는 이제 해양 생태계와 어업 환경을 파괴해서 오염된 수산물이 식탁에 오르게 되기 때문에 결국 인간의 이제 생존을 위협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군요. 여수 엑스포 업사이클링 페스티벌도 이런 뭐 그런 여러 가지 취지로 열리는 것 같은데 이런 해양 쓰레기 해결을 위해서 뭐 정부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겠죠? 물론입니다. 2009년부터 2013년 동안만 해도 이제 정부에서 약 한 2,400억 원을 들여서 해양 쓰레기를 지금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해양 쓰레기 선상 집화장을 이제 설치 운영하고 또 그다음에 어선에서 발생된 생활 쓰레기를 이제 되가져오는 그런 그 운동을 활성화하고 이렇게 이제 해양 쓰레기 발생 자체를 최소화하는 데 주력하는 한편 해양 쓰레기를 직접 수거하고 처리하는 사업에도 약 1,856억 원 정도를 사용을 하는 등 적지 않은 예산을 사실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불구하고 제2차 해양 쓰레기 관리 기본 계획에 따르면은 이렇게 처리되는 양이 연간 발생량 대비 38%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반도 안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이는 정부 혼자만의 힘으로는 이 많은 해양 쓰레기를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죠. 또 국민 여러분이 이제 함께 해주실 때만이 바로 해양 쓰레기 문제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다는 결론입니다. 이런 배경에서 해양수산부, 해양환경관리공단과 여수세계박람회 재단이 함께 이번 2014년 업사이클링 페스티벌을 개최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그런 페스티벌을 통해서 뭐 환경 오염도 해결하고 경제적 가치도 좀 누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바다의 그 생태적 가치는 이 조사 결과 육지의 한 2배 정도가 되는데 금액으로는 약 22조 한 6천억 원에 달한다고 조사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무궁무진한 광물 자원, 또 석유, 가스 자원 등 에너지 자원을 많이 가지고 있죠. 업사이클링은 해양 오염을 비롯한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것뿐만 아니라 당연히 경제적으로도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우선 바다로 유입되는 쓰레기의 감소를 통해서 해양 쓰레기 처리 비용을 줄이고 관련 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새로운 일자리와 성장 동력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해외 사례를 보면은 스위스의 한 업사이클링 전문회사는 세계에 350여 개의 매장을 두고 연간 600억 원이 넘는 매출을 올리고 있고요.
미국의 업사이클링 시장 규모는 한 해에 약 1250만 불, 그러니까 한 140억 이상이 되는 큰 시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이런 환경을 이제 발판으로 해서 우리나라도 관련 산업을 생태계 구축을 위한 창조 경제의 좋은 그런 하나의 사업 모델로 성장시킬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만나고 싶었습니다. 오늘은 해양환경관리공단 김현정 본부장과 함께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앞서 여수 엑스포 업사이클링 페스티벌 말씀을 하셨는데 좀 더 자세하게 이번 페스티벌에서 어떤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우선 업사이클링 작품 공모전이 있습니다. 예. 해양 쓰레기의 그 창조적 재활용에 관심 있는 이제 모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폐자원 그리고 쓰레기를 이제 활용을 해서 제작한 생활용품, 예. 또 예술 작품 등을 이제 출품받아서 잘된 작품에 대해서 시상을 하고요. 예. 실제적인 가치가 발생할 수 있도록 전시와 이제 판매를 연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또 국내외 업사이클링 기업 제품 전시회를 열어서 관람객들이 이제 업사이클링에 한 발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참가자들이 직접 수거된 이제 해양 쓰레기를 활용을 해서 업사이클링 작품을 창작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도 함께 제공을 할 예정입니다. 예. 그렇다면은 이런 그 페스티벌에 나도 뭐 좀 만들어가지고 쓰레기를 이용해서 이렇게 출품하고 싶다 그러면 제한은 없습니까? 누구나 할 수 있나요? 예, 제한은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번 그 공모전에 상금까지 걸려 있다고요? 예. 지난 그 6월 9일부터 이제 8월 8일간 이미 사실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약 61일간 생활용품 그리고 이제 폐자원 쓰레기를 활용해서 제작한 모든 그 창작물들이 이제 전시가 되고 있는데 이런 공모를 하고 있고. 예, 그렇습니다. 이런 창작물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그 아주 상당히 큰 규모로 업사이클링 공모전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예. 대상 이제 뭐 개인이 되면은 개인이고 한 팀에 대해서 상금 500만 원. 예. 그다음에 이제 해양수산부 장관상을 수여하고요. 또 나머지 한 18개 작품들을 선정을 해서 이에 대해서는 해양환경관리공단 이사장상, 예. 그다음에 여수세계박람회재단 이사장상, 예. 함께 이제 푸짐한 또 상금도 예. 이제 드릴 그런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뭐 여름방학 중이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아이들 데리고 한번 가서 보면 교육적으로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긴 드는데 뭐 볼거리도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예, 우선 5월 지난 5월 이제 엑스포가 그 2012년 끝나고 예. 그동안에 그 열리지 않았던 2012년 여수 세계 박람회 기념관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예. 자녀들과 함께 여수 세계 박람회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예. 무엇보다 바다의 가치 그리고 그 소중함을 깨닫게 되는 아마 좋은 경험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또 박람회장이 이제 세계적으로 자랑하는 그런 시설이 이제 빅 오쇼가 있습니다. 예. 이것은 이제 해상 분수, 그다음에 워터 스크린, 레이저 이런 요소 등이 이제 어우러져 가지고 세계 최고의 해상 이제 분수 쇼인데 예. 아마 관람객 여러분들에게 색다른 그 추억을 남겨드리게 될 것입니다. 예. 이것뿐만이 아니라 그 엑스포 디지털 갤러리 곳곳에서 여러 그 예술 공연, 마술 공연, 또 해양 영화를 함께 감상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번 페스티벌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를 하시나요? 업사이클링 그 페스티벌을 통해서 낡고 그동안에 버려져 있는 그 해양 쓰레기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어서 우리 일상 속에 다가오게 함으로써 해양 쓰레기도 개개인이 약간의 관심만 가지면은 이제 가치를 높이고 또 예술 작품으로까지 재탄생할 수 있다는 예. 점을 알리고 또 궁극적으로는 해양 환경을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이 널리 확산되기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그 지상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도 처리하는 게 참 힘드는데 해양 쓰레기를 진짜 수거해가지고 처리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겠어요? 그렇습니다. 노력과 비용이 함께 많이 들어갑니다. 예. 그래서 바다에 버려지기 전에 육상에서 그것을 잘 버리지 않고 관리하는 게 좋다고 중요하다고 예. 생각합니다. 이런 여수에서 열리는 이런 리사이클링 페스티벌 많이 열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도 계속
뭐 계획이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해양쓰레기 관리가 해양 환경 관리의 주요 과제로 대두가 되는 것은 물론이고요. 예. 또한 이제 해양쓰레기 관리는 해양쓰레기를 수거하고 처리하는 사업 외에도 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해양쓰레기 바다로 유입되는 그 자체를 줄이기 위한 대국민 그 인식 제고, 예. 그다음에 이제 교육 지원 사업이 중요하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해양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그 창조적이고 유익한 이번 행사와 같은 그런 페스티벌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개최해 나갈 그런 예. 계획이겠습니다. 우리 김현정 본부장께서는 해양환경관리공단 소속이니까 네. 해양환경관리공단에 대해서도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간단하게 좀 소개를 좀. 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해양환경관리공단은 한마디로 이제 모든 바다 환경 문제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전문 공공기관입니다. 예. 저희 공단은 이제 한반도를 둘러싼 바다 전체 생태계를 보전하고 또 해양 오염 피해를 막는 활동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중요한 과제로서는 지금 해양 오염 방제, 또 그다음에 해양 수질 개선, 해양 생태계 연구, 그다음에 해양 환경에 대한 이번 행사와 같은 그 국민 의식 증진 사업 이런 부분들을 좀 추진을 하고 있고요. 이제 기름 유출 사고가 나면은 저희 공단이 직접 이제 출동을 해서 방제 작업을 해서 피해가 커지지 않도록 하는 일을 하고 있고. 예. 또 이제 항만 내의 그 오염 퇴적물 정화 사업을 함께 하고 있고요. 그래서 바다를 깨끗이 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죠. 또 항만 청소선을 주요 항만을 직접 운영하면서 부수내기를 또 수거를 하고 하는 전반적인 그런 이 바다 청소 사업을 수행 중에 있고요. 또한 이제 연근해의 그 수질 조사, 그다음에 수질 자동 측정 시스템 운영을 통해서 국민 여러분들께 해양 수질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우리의 바다를 그 생명의 바다로 가꾸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이 공단이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환경보호하고 좀 업무가 겹치진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건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그 관련되는 정부의 기능상 육상의 환경은 환경부가, 그 다음에 이제 바다의 환경 문제는 해양수산부가 저희 해양환경관리공단이 하는 것으로 정확히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물론 뭐 협조도 상당히 필요하겠죠. 예, 그 올해 중점 과제 좀 소개를 해주시죠. 올해 저희 공단은 이제 특별관리해역 수질 개선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네. 특별관리해역은 이제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서 해양환경 기준의 유지가 곤란하거나 해양환경 생태계의 이제 보전에 아주 현저한 장애가 있는 해역으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그런 그 해역인데요. 네. 현재 이제 부산, 연안, 그다음에 시화호 등 한 5개 해역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공단에서는 이제 이들 해역에 우선적으로 오염 조기 경보 체제를 구축하고요. 해역 특성에 맞는 오염원 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써 특별관리 해역의 이제 수질을 점차적으로 높여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해양환경관리공단 직원이 몇 명이나 되나요? 저희가 약 한 550명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예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대부분 뭐 저희 공단이 직접 수행하는 일도 있지만 저희 파트너 전문기관이나 업체들과 함께 이런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직원은 매년 뽑나요? 정기적으로 이제 채용도 하고 또 수시로도 채용도 하고 있습니다. 젊은 친구들이 관심이 있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 어떻게 준비하면 들어갈 수 있습니까? 우선 말씀드린 대로 저희 공단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 기치가 이제 푸른 해양의 미래 가치를 창조한다 이런 기치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에 부합되는 그 열린 사고, 그다음에 열정을 가진 해양 환경 전문인이라면은 누구든지 저희 공단에 들어오는 것을 환영을 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이제 최고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어떤 젊은이고 새로운 도전 그리고 변화에 주저하지 않고 해양 환경을 책임지고자 하는 소명 의식을 가진 사람이라면은 저희 공단의 문을 활짝 열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홈페이지 등을 참고로 해서 수시 채용 또는 정시 채용에 좀 관심을 기울여주시고 응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공 제한 같은 건 없는 모양이죠? 저희 다양한 전공을 저희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 관리부터 시작해서 해양 생태, 해양 물리,
뭐 그다음에 선박, 그렇군요. 여러 가지 예, 종합적인 그런 분야가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양환경관리공단 김현정 본부장과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I'm designer Karim Rashid. 카림 라시드입니다. In July, 9월 동탄 이 신도시에서 혁신을 리더 반도건설과 컬처 프로젝트를 선보입니다. 쇼핑에서 문화까지 동탄 이 신도시의 시범단지를 대표할 신개념 스트리트몰 카림 에비뉴 동탄. 새로운 동탄 신도시를 기대하십시오. 문의 1800-0177. 삼삼프로님이 보내주셨네요. 혈오빠, 카스라이트 모델이잖아요. 카스라이트 한 박스만 보내주세요. 뿌잉뿌잉. 자, 노래 띄워드립니다. 안 돼. 다 내 거야. 칼로리를 33% 내린 맛있는 맥주. 카스라이트. 효주 언니, 타이어 공개합이 뭐야? 효주 언니, 얼라이먼트가 뭐야? 언니, 타이어도 보험이 있어? 언니, 윈터 타이어로 바꾸면 쓰던 타이어는? 릴렉스. 그냥 마음까지 맡길 수 있는 T스테이션 가서 스마트 케어 받아봐. 알아서 다 해줘. 한국 타이어. T스테이션. 네, 수도권 투데이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9시 1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박준범, 기술감독 이한님, 구성작가 강정현, 진행의 유석현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